안녕하십니까. 조세금융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GTX에 관련해서 1부부터 4부까지 사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마지막 회인데요. 마지막 회에는 GTX 못지않은 노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GTX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GTX만큼 그 파괴효과가 있는 그런 노선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안산선.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24년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로 인해서 25년도로 이제 1년이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디어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곶 판교선이라고 해가지고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그런 노선도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해선이 홍선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서해선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은 뭐 진작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또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확보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개통하게 됐습니다. 이런 노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충청권에 굉장히 이제 어떤 활력을 이렇게 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내선. 별내선은 이제 기존 8호선이 연장이 되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노선에서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별내까지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7호선 같은 경우는 청라국제도시까지 지금 연장 예정에 있고, 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까지 공사에 들어가서 예정되어 있고, 지금 5단계가 지금 하남 미사지구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정확한 노선이라든지 어떤 예산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미사지구까지 연결되는 거 맞는데 어느 곳에 전철역이 생기는가,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제 김포 5호선 김포 연장.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시티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편입되냐 안 되냐 이런 이제 논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5호선 연장이 확정이 되면 아마 그런 서울 편입 논란은 아무래도 논의에서 제외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광에서 발표한 그런 현재의 안을 보면 5호선 연장이 김포에 노선이 한 5개 생기고 검단에 한 2개 정도 생기는 걸로 이렇게 절충안이 이제 올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5호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 김포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서 지금 한 50에서 60만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이제 뭐 80만에서 90만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도 그 교통이 어떻게 보면 교통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인데, 5호선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김포 지역이 거주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교통이 좋아지고 있어요. 검단 같은 경우는 1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이번에도 5호선 연장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검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인천 서구에, 그러니까 인천 서구에서도 중심지, 이번에 이제 인구가 이제 많이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서 서구가 인천 서구하고 검단구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검단구로서 어떤 입지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고, 인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송도가 그 전에는 인천의 대표적인 부촌 역할을 했다고 하면 5호선 연장 그런 호재가 맞물려서 앞으로 검단이 앞으로 인천의 어떤 신흥 부촌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1단계 개통이 있고 2단계 개통이 있는데, 2단계 개통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요거는 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주목할 노선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연장되는 그 신안산선 노선, 내년에 개통이 되고, 굉장히 그 황금 노선이고 업무 지역을 많이 지나가게 돼요. 지금 광명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로디터라든지, 그다음에 여의도 주요 업무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 서남권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노선 중에 하나고요. 월판선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월곶을 거쳐서 판교가 아시겠지만 그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강남 테헤란밸리 정도의 어떤 그런 굉장히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굉장히 그 고소득이 많은 그런 업종들이 많이 몰린 지역이라, 월곶 판교선이 개통이 되면 판교까지 이게 한 번에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노선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해선 말씀드렸듯이 서해선이 충남 홍성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대곡역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무려 시간이 30분. 30분으로 이 홍성에서 여의도하고 그 대곡역까지 30분에 관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GTX도 수도권 생활권을 30분 내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크지만 이 서해선도 홍성에서부터 여의도, 그다음에 대곡역까지 3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노선도 GTX 못지않은 굉장히 계속 교통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목할 만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장선이 있어요. 연장선. 그 대표적인 연장선이 이제 아까 이제 올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8호선 연장. 별내 지역까지 잠실에부터 별내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구리를 거쳐서 다산신도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8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개통된 노선 중에서 이용하는 승객이 굉장히 적어요.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8호선이 가장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별내까지 개통이 되면 별내에서부터 잠실까지 25분 정도면 이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도 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8호선이 또 이용 인구가 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7호선 연장, 또 8호선 연장, 9호선 연장 이런 연장되는 노선을 주목하시면 GTX 못지않은 투자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GTX와 또 GTX 못지않은 노선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 호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